유리의 도시 1. 그 일은 잘못 걸려온 전화로 시작되었다. 한밤중에 전화벨이 3번 울리고 나서 엉뚱한 사람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훨씬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우연 말고는 정말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터였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처음에는 단지 사건과 결과가 있었을 뿐이다. 그 일이 다르게 끝이 났건, 낯선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로 미리 정해진 것이었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야기 그 자체이며,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 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은 거의 없다. 그가 누구이고, 어디 출신이고,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를테면 우리는 그가 35살이고 한때는 결혼을 해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던 적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아내와 아이가 모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 그가 정확히 얘기하자면 추리소설을 몇 권 썼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책들은 윌리엄 윌슨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되었고 그는 대략 1년에 한 권꼴로 그런 책을 써냈다. 그것만으로도 뉴욕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간소한 삶을 꾸려가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1년 중 5달이나 6달 동안만 소설을 썼으므로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런저런 책을 읽고 그림을 관람하고 영화를 보러 다니면서 여름이면 그는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야구 경기를 지켜보았고 겨울에는 오페라를 보러 갔다. 하지만 그가 무엇보다도 좋아한 것은 걷는 일이었다. 거의 매일같이 날씨가 굳건 좋건 춥건 덥건 그는 아파트를 나서서 시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곤 했다. 사실은 어디를 찾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디든 발길 닿는 대로. 뉴욕은 무진장한 공간, 끝없이 걸을 수 있는 미궁이었다. 아무리 멀리까지 걸어도 근처에 있는 구역과 거리들을 아무리 잘 알게 되어도 그 도시는 언제나 그에게 길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안겨주었다. 시내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까지도. 산보를 나갈 때마다 그는 마치 자신을 뒤에 남겨두는 듯한 느낌이었고 거리에서의 움직임에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자신을 하나의 눈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생각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어느 정도 평화를 얻어 편안하게 마음을 비울 수 있었다. 세상은 그의 밖에, 주위에, 앞에 있었지만 그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는 어느 한 가지 사물에 오래도록 집중할 수가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임. 한 발을 다른 발 앞으로 내밀어 자신의 표로 하는 육체를 따라가도록 하는 행위였다. 그렇게 정처 없이 배회하다 보면 모든 장소들이 똑같아져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산보가 가장 잘 될 때면 그는 자기가 아무데도 아닌 곳에 있다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아무데도 아닌 곳에 있다는 것이 그가 요구하는 전부였다. 뉴욕은 그가 자기 주위에 만들어 놓은 아무데도 아닌 곳이었고 그는 2번 다시 그곳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예전에는 퀸에게도 커다란 야망이 있었다. 젊은 시절에 이미 서너 권의 시집을 내고 희곡과 평론을 쓰고 여러 권의 장편을 번역했을 정도니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퀸은 그 모든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일부가 죽었는데 자기로서는 그 죽은 일부가 되살아나 쫓아다니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가 윌리엄 윌슨이라는 필명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